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죽공예를 소개시켜드릴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로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쉬운 형태로 카드 지갑을 재단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하지만 실용적인 형태로 완성을 하는 게 이제 오늘 수업의 목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접어서 완성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형태는 전개되는 이 형태, 즉 패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패턴을 어떤 식으로 입체화 시키는지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재료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가죽이 있겠죠. 주로 저는 이제 소가죽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가죽 중에서도 베지터블 태닝 가죽이라는 소재를 사용할 겁니다. 공예에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여러분께 이 소재를 통해서 완성시켜 드리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소재에 대한 특징은 제가 따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이 패턴, 제가 설명드린 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재단을 하고 조립을 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또 마감을 하는 이 과정을 이제 하나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패턴의 테두리를 따라서 이 끝이 둥근 이 송곳을 이용을 해서 외곽선을 이렇게 표시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패턴이 움직이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만약에 좀 무거운 문진 같은 게 있다고 하신다면 그걸 응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선을 그어주고요. 지금 위치에서 표시해주는 이 점들은 나중에 연결을 해서 절개를 위한 어떤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빠짐없이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개도 상태, 이 펼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표시된 이 형태는 나중에 물건에 끼워져서 들어가서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형태로 재단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다 됐으면은요, 가죽을 치우고 표시된 부분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이제부터 재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단에 들어가기 앞서 칼을 사용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이 커터칼을 저는 이용을 해서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커터칼을 이용을 해서 재단을 할 때는 칼 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손이 닿지 않는, 즉 손을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재단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재단하실 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이 가죽이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다 보니까 단 한 번에 잘라지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나눠서 자르다 보면 오히려 더 재단면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터날에 새로 잘라내고 새로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재단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잘라야 되는 부분들은 나눠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칼이 흔들리지 않게 한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지지해서 받치고 재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곡선 부분은 좀 여러분이 처음에는 제대로 자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표시된 선을 따라서 천천히
이 어깨의 힘을 좀 이용하셔서 당기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어렵지 않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칼이 진행하는 방향에 손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칼이 진행할 때는 왼쪽 손 또는 오른손이 칼을 함께 잡고 있거나 하셔야 이 칼이 지나가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재단을 마저 완료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 끝부분과 이 코너 부분, 즉 물건의 그 가장자리 부분들을 완곡하게 이렇게 둥글게 표현하는 부분을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요령을 따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칼로 잘라서 절개선을 표현을 해줄 텐데요. 이 전개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절개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요 끝점에 있는 점하고요, 여기 있는 점하고를 연결시켜서 칼로 절개를 해줘야 될 텐데요. 칼끝만 이용을 해서 절개를 해서 완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구멍이 표시된 부분에 이 펀치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칼로 다시 연결을 해서 절개하는 방법,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로만 절개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약간씩 오래 사용하시면서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균열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mm, 직경 1mm짜리의 구멍을 뚫는 그 펀치라는 도구고요. 이게 미리수별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도구가 자주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위치를 한번 이렇게 찍어서 표시를 해주고요. 자,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펀치를 통해서 구멍을 뚫었고요. 뚫린 구멍 사이를 이제 칼로 잘라줄 텐데요. 가죽칼은 손에 쥐실 때 이 자루를 쥐는 듯하게 감싸 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이 자루의 끝부분에 항상 이게 걸치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힘을 줄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칼을 몸쪽으로 당기신 다음에 끝점에 닿았을 때 칼 끝을 작두처럼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절개선이 깔끔하게 절단이 되고요. 잠금장치의 끝부분, 이 꼭지 부분을 동그랗게 자르는 거를 표현해 드릴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즘은 좀 동전이 귀해졌습니다만, 동전을 이용을 해서 끝에 이렇게 그 곡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동전을 잘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아까 사용하던 송곳을 이용을 해서 동전의 반원을 따라서 가죽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된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씩 각도를 틀어가면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재단은 다 끝이 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조립할 때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날개 부분을 안쪽으로 조금씩 꺾어서
형태를 조금씩 이렇게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나머지 아랫부분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세 면이 다 안쪽으로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를 좀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아까 그 절개했던 각각의 좌우 날개 부분의 그 틈들로 오른쪽, 왼쪽 각각의 날개를 조금씩 밀어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화살촉 모양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안에서 걸려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는 모양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 준, 그래 절개를 해준 이 부분을 안쪽으로 가운데에 절개했던 그 끼우개 부분에 이렇게 넣고 잘 눌러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준다면 가죽의 단면은 굉장히 거칠고 건조한 느낌이 나는 이런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좀 정착시켜주는 약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가죽의 단면에 발라서 안정화시켜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요. 잘 펴 바르신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제 그 면이나 뭐 광목 같은 천연 섬유를 이용을 해서 그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묻어 있는 약품을 쭉쭉 펴서 좀 힘있게 문질러 주시면 마치 코팅 마감이 되는 것처럼 단면이 마감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 이 단면 마감제는 반복적으로 저희 작업에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카드 지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과 바늘, 즉 바느질을 통해서 카드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